자, 서울기술사관의 김직원 교수입니다. 자, 1월 둘째 주 다방 클리닉 밴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잘 아시다시피 문제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죠. 매 회마다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제 이 답안이 지금 왼쪽에 있는 답안이 왜 좋은 답안인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들어가기 전에 문제, 좋은 답안이란 뭘까요? 좋은 답안. 좋은 답안이라는 건 뭐 합격 답안이겠죠. 합격 답안. 합격할 수 있는 답안, 합격 답안의 어떤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겠는데 좋은 답안은 어떤 답안일까요? 일단 유형이 준수돼야 되고요. 유형이 준수돼야 된다. 문제점 유형, 공법 유형 하는 유형이 준수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요. 문제가 존중이 돼야 된다. 문제 즉 존중이 돼야 되죠. 물어본 걸 많이 쓴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걸 보시면 어떤 근거가 있는데 자, 뭐예요? 논리적인 답안이어야 한다 하고요. 논리적이다 하고요. 그 다음에 창의성이 있어야 된다. 창의성이 있고요. 맨날 쓴 얘기 또 쓰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하면, 예. 어떤 부분이죠? 경험해야 한다. 경험적. 실은 이제, 우리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이제 채점하는 기준을 보시면, 기준에 논리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그죠? 그래서 논리적에 대한 부분을 보시는데, 이 논리성에 대한 부분을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자, 그럼 이제 옆에 보겠습니다. 이게 왜 모범 답안인지. 스퀴징에 정의 썼죠. 이게 이제 문제점 유형이니까 문헌 대응검 하는 건데 이분은 뭐냐면 발생 가능성을 먼저 평가하고요. 가능성에 따른 대책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쓸 때는 그냥 문제점, 원인, 대책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어떻게 한다? 가능성에 대한 평가하죠. 그럼 평가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가장 고위험군에 대한 대책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논리적인 부분을 볼 때 어떤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하면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하죠. 그래서 우리 강의할 때 어떤 부분을 얘기했죠? 예, 토피고가 얼마요? 400m일 때 또는요 데미지 인덱스 우리가 얘기하는 손상 계수가 0.4 이상일 때 이럴 때 생긴다고 했죠. 예, 그러면 얘에 대해서 가능성 평가라고 얘기했으면 대책은 어떻게 가는 게 좋아요? 예, 가능성에 따라서 데미지 인덱스가 0.4 이상일 때, 그러니까 우리가 따지면은 초과일 때, 이하일 때 뭐 이런 거요. 얘기를 꺼낼 수가 있겠죠. 이거 이하일 때 뭐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나눠서 쓸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0.4를 기준으로 한다면 0.5에서 0.3 사이일 때, 그보다 클 때, 그보다 작을 때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시면 0.4를 완전히 초과하거나 또는 0.4 내외거나 0.4 이내거나 이런 식으로요. 자, 그렇게 하고요. 또 다른 방법은 어떻게 했죠? 여기 이제 과지압이라고 얘기한다면, 여기서 이제 얘기하면 데미지 인덱스라는 게 이제 우리가 뭐랑 반대 역수라고 했죠? 예, 안전율과 역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저항력과 작용력이 아니라 작용력과 저항력이에요. 작용력이니까 응력, 강도, 이런 부분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고지압에 대한 응력을 얘기했으면 어떻게 한다? 고지압에 대해서 과지압이 응력이 큰 경우, 응력이 작은 경우 이렇게도 얘기를 꺼낼 수 있어요. 응력이 큰 경우에서는 어떤 대책? 변형에 대한 수용성이 큰 그런 지보 대책.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축 지보. 응력이 작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예, 강성을 키우는 대책을 하는 거죠. 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답안을 쓸 때는 평가를 쓰시고 대책은 그 평가나 이런 부분에 맞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논리적으로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가능성 평가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대책은 어떻게 하냐면 스키징 가능성이 큰 경우, 작은 경우에서 이런 부분이 논리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답안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쓰고 그 대책이 많이 썼다, 구체적으로 썼다. 이런 부분에서는 점수를 높게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통 예 보시면은 문헌 대연검 이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쓰시는데 그 같은 문제점 유형에 대한 부분이라도 평가를 하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큰 경우와 작은 경우로 해서 나눠서 쓴다는 건 논리적이다는 거고요. 대책을 많이 썼다라는 것도 어떤 경쟁력이 있죠. 자, 그 다음 가고요. 네. 자, 모세관 현상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관 현상에서 이제 기준이 되는 게 뭐죠? 기준이 되는 거는 우리 뭘 얘기해요? 모관 상승고. 모관 상승고 식을 여기 이제 했죠. 이분도 다른 분이 있었는데 모관 상승고에 대한 검토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관 상승고에 대한 높은 흙이 있을 거고 모관 상승고가 낮은 흙이 있을 거예요. 모관 상승고가 높은 실트질 흙에서 이제 동상이 일어나는 거고요. 따라서 모관 상승고에 대한 높이를 모세관 현상에 이게 이제 동상이 주인공이 아니라 모세관 현상이니까 모세관 현상에서
모 현상에서 모관상승고가 큰 경우 또는 뭐 작은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이제 상승고로 얘기했다면 그렇게 해가지고 대책을 쓸 수도 있겠죠. 이해되시죠? 논리적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내용은 보시면 모관 상승고에 대한 검토를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대책을 봤는데 이 대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체적인가요? 우리 이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시방서처럼 쓴다. 문제 존중이라는 거는 유형에서 핵심 대제목을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대책을. 그러면 대책에 대해서는 뭐뭐 함으로 뭐뭐 한다. 뭐뭐 함으로 뭐예요? 이유. 뭐뭐 한다. 방법. 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유와 방법을 많이 쓰셨어요. 이거 점수가 높게 나갈 수밖에 없겠죠. 물론 앞에하고 뒤에하고 이분은 다른 분이 쓰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문제 존중이 잘 됐고 논리적이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팀목 강축과 약축. 이거는 이제 시험이 어떤 부분이죠? AB 타입이니까 비교표가 많이 나와야 돼요. 이분 답안은 조금 아쉬운 게 이 비교표가 좀 많이 나왔어야 돼요. 3분의 1페이지 이상. 즉 역학적인 차이가 있다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역학이면 뭐예요? 응력, 변형 또는 거동 특성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요. 특히나 이제 뭐 휨이나 단면 이차 모멘트 이런 것들도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이거를 2분의 1페이지 이상, 3분의 1페이지 이상 많이 쓰신다 하는 거고요.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약축에서의 좌굴 변형 문제점과 약축에서의 강성 증진 대책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쓸 때도 가급적이면 어떤 부분이에요? 전문 용어로 쓴다고 했죠. 약축에서의 자굴 저항 증대 대책이 아니라 약축에서의 뭐요? 강성을 변형에 대한 저항성을 증진시키는 대책이다. 해서 우리 설계 시공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뭘 강조한다? 원형 강간 버팀목 하는 거죠. 자, 그런 부분 좋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가 좀 그러냐면 이 비교표가 좀 덜 들어간 거, 그게 좀 문제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볼까요? 잠재적 수경성. 이거는 여러분께서 이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걸 고로슬래그랑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고로슬래그. 실은 고로슬래그에 대해서 우리가 그 효과를 보면 투볼, 투볼공, 투알고 하죠. 2차 반응인 잠재적 수경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AAR 저감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정 염화, 즉 염해 저항성이 있어요. 하는데 이 2차 반응의 잠재적 수경성하고 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다만 고로슬래그가 그런 특징을 다른 효과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이 잠재적 수경성에 대해서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제일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은 내용을 보시면 잠재적 수경성하고 포졸란 반응하고 비교를 우리가 할 수 있죠. 직접 반응이냐 간접 반응이냐. 얘는 잠재적 수경성이랑 포졸란 반응을 어떻게 한다? CaOH2라는 놈이랑 바로 붙어서 그냥 경화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CaOH2 잠재적 수경성은 CaOH2랑 붙어서 강도가 나는 게 아니라 경화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얘가 붙어서 발생된 생성물이 물하고 반응해서 경화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경화가 되긴 되는데 잠재적이다. 한 번 쉬었다 한다 하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포졸란 반응보다는 아마 저발열 효과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높을 거예요. 그리고 치환율을 높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부분은 이 잠재적 수경성에 얼마나 집중했느냐, 즉 잠재적 수경성의 긍정적 역할과 부정적 역할, 또 기능 이런 부분을 해서 부정적 기능에 대한 어떤 우리가 시공시 주의사항 또는 적용시 주의사항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썼냐가 핵심이죠. 그래서 여기는 포졸란과 잠재적 수경성을 잘 치셨고요. 메커니즘 좋다 이거예요. 근데 어떤 부분이다? 관리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야 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안 나왔어요, 좀.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뭐냐면 고르슬래그에 대한 부분하고 뭐 이런 얘기에서 이 고르슬래그하고 동일시를 했는데 실은 뭐 AAR 저감 효과나 아니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투알고 고정염화 효과는 잠재적 수경성하고 다른 얘기죠. 그래서 여기 답안에서는 조금 아쉬운 건 뭐예요? 여기에 긍정적 효과랑 부정적 효과를 쓰신 다음에 부정적 효과에 대한 뭐요? 시공시 유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썼어야 된다. 그게 이제 핵심이죠. 뭐 나머지는 잘 쓰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논리적인 답안을 쓰시나요? 답안의 논리적 구성. 위에 한 얘기하고 밑에 한 얘기하고 연관이 있냐 이 얘기예요.
위에서는 딴 얘기하고 밑에서는 딴 얘기하고 원인을 썼으면 원인별 대책을 써야 되는데 원인을 열거한 다음에 대책은 딴 얘기 쓰고 이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떻게 한다? 대제목을 논리적 연관성, 즉 앞대 제목하고 뒷대 제목이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기준이 있어야 뭘 대책을 세우죠. 자, 그 정도 보시고요. 다음 주에도 좋은 답안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고 많으셨습니다.